보호의 모형은 이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중학교에서 스펙트럼을 언제 배우냐면 그 금속 원소들의 불꽃 반응 배우자. 불꽃 반응. 나트륨 불꽃에 딱 넣으면 무슨 색깔? 노란색 배웠죠. 금속 원소들이 불꽃에 넣으면 걔들이 에너지를 먹었다가 뱉으면서 각각의 어떤 색깔을 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색깔들이 널 책에 나오는 몇몇 원자들이야. 금속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스펙트럼 하는 건데 어떤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중학교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과 스트론튬이 나오지. 얘들 불꽃색이 다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면 이걸 구별할 때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보라 이렇게 하지. 그게 중학교 내용이지. 근데 그 스펙트럼 모습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색깔로 보이는 거, 뭐 빨주노초 반음보가 보이든 아니면 선으로 보이든 이런 것들이 다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빨주노초 반음보가 쫙 연달아 나오면 이건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태양광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많이 쓰던 백열등 있어요. 따뜻한 백열등.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빛들이 거의 다 연속 스펙트럼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은 연달아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선 몇 가닥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선 스펙트럼이에요. 띄엄띄엄 나오는 거, 연속 말고.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 그 선 스펙트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스펙트럼이 어차피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설명하는 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전자기파야. 그러니까 물리의 전자기 설명할 때 또 나오겠지만은, 자, 전자기파는 그냥 빛을 하는 겁니다. 빛. 빨주노초 반음보 빛. 근데 전자기파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빛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빛을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빛을 하면 안 돼. 자, 거기 쭉 여러 개를 쭉 나열해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반음보 있지? 빨주노초 반음보 이렇게 하면 요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이에요. 자, 근데 얘들 말고도 다른 놈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전파 같은 것들. 이게 전기와 자기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기파, 물리에서 하는 거지만은 전기 성질, 자기 성질을 동시에 막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빛인데 흔히 말하는 전파 생각합니다. 전파. 자, 근데 얘들을 뭘로 나누냐면 파장과 진동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거기 밑에 어디 있을 텐데 이런 이게 원래 파동의 성질인데 파동 이런 빛 같은 파동들은 속력을 나타낼 때 속력이 항상 주기분의 파장이야. T가 주기, 람다가 파장. 앞으로 많이 쓰는 기호니까 같이 알았나? 거기 밑에 중간쯤 어디 있을까? 그 2번에 있는 2번. 전자기파의 에너지에서 있는데 거기는 정리된 식만 있구나. 아, 왼쪽에 있다. 왼쪽 중간에.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거기 옆에 파동을 다시 그려놓은 거야. 너 중학교 때 배우는 출렁대는 파동. 뭐 마루 있고 고리 있고 하지 않니? 모든 파동들은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기가 있어. 주기가 뭐야? 1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지. 시간 보통 초 단위로. 파동뿐 아니라 뭐 회전을 한다든가 모든 반복되는 운동은 다 주기를 거쳐요. 그래서 1회 진동할 때 시간을 주기. 파동에서 한 번 출렁대는 거지. 빛도 파동이야. 그 다음에 파장이 1회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보통 미터.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으로 출렁 이렇게 되면 보통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한 파장이지. 한 파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 한 번 진동할 때 시간, 한 번 진동할 때 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래서 파동의 속력들은 보통 이게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주기랑 역수 관계로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F, 진동수야. 책에는 보통 U라는 기호도 있어, 그리스 문자. 근데 그런 이상한 기호 하지 말고 왼쪽 메모하고 있다, 현성아. 너 지금 잘 알아듣기 때문에 안 보고 있냐? 왼쪽 메모에 책에도 잘 쓰면 돼. 너 책에 그 왼쪽 메모에도 보면 그 U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지 말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F로 바꿔 그냥. 찾아서 F로 확 바꿔버려. 왼쪽 중간 메모 여기 있어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가 주기랑 역수가 관계. 왜냐면 얘 정의가 1초에 진동한 횟수거든. 마찬가지 진동수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나와. 1초에 떠는 거고. 얘들 단위가 바로 헤르츠야. 헤르츠 어디서 들어갔어? 헤르츠?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 그지? 라디오 주파수에 왜 뭐 100.5 메가헤르츠 하느냐. 그지? 그 전파들 열심히 떨면서 오기 때문에 모든
모든 전파들은 파동이고 파동을 열심히 떨면서 온다. 엄청난 숫자로 막 100만 넘으니까 10억 헤르츠 그러면 1초에 10억만 떤다는 거야. 전파들은 게 가능해. 자,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가 서로 역수하는 게 그래서 F는 T분의 이렇게 역수하면 돼. 자, 근데 주기분의 1이 결국 F 아니야? 주기분의 1이. 그래서 T분의 람다인데 그러면 여기는 F 람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T분의 1이 F니까. 그래서 파동의 속력식은 두 개씩 있다. 주기분의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이게 파동 파트에서 원래 하는 거지만은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도 전자기 파고 곧 파동이야. 그래서 빛도 파동이면서 전자기 파인데 파를 말 붙여. 얘들도 속력은 다 이렇게 되지. 근데 빛의 속력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야? 보통 C라고 쓰는 광속이지 광속.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초속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또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력. 뭐 어마어마한 속력이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일정해. 어떤 매질로 들어가면 달라지지만은 지금은 다 진공이라 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C는 일정한데 C가 F람다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일정하니까 그지? 그럼 이 두 놈 무슨 관계? 곱해서 일정은 반비례 관계. 자, 요 관계를 지금 거기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은 결국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 관계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 그지? 자, 거기 지금 표에 에너지들이 쭉 있는데 전자기파들이 쟤들을 보통 나타낼 때 위에 진동수를 주거나 아니면 파장을 줘. 진동수나 파장을. 거기는 뭘 줬네, 그지? 둘 다 줬네. 그래서 진동수랑 파장을 같이 줬어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쪽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파장은 짧아지는 쪽에.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는 쪽. 반비례니까. 그지?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많이 진동을 해야 되고 그럼 파장은 무조건 짧아지게 돼 있어요. 진동을 천천히 하면 당연히 파장은 길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요거는 위험한 놈일까 약한 놈일까? 진동을 많이 하면 쎄 약해? 쎄. 자동으로 에너지는 큰 놈이에요. 에너지와 관계식도 있겠지만 일단은 커지나 작아지나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진동수 크고 센 놈이네. 그게 누구냐? 바로 보라색 바로 옆에 있는 게 누구야? 자외선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 이 옆으로 더 가면 그 엑스레이 찍는 거 있지? 그 뼈 사진, X선 이런 것도 여기 있어요. 감마선, 알파, 베타, 감마 있지? 핵폭탄 나오는 제일 고에너지 감마선 이런 것들이 저 오른쪽에 있는 다 센 놈들. 왼쪽으로 하면 이제 안 센 놈들, 약한 놈들. 그래서 빨간색 옆에 있는 게 누구야? 적외선. 적외선은 열자기면 따뜻하게만 해. 자외선은 살균도 해. 세기 때문에는 여름에 많이 쬐면 피부 안 걸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외선은 그냥 따뜻한 정도고 그 다음 이 옆에 뭐 마이크로파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파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통신에 쓰든 아니면 TV에 쓰든 라디오에 쓰든 이런 전파들이 별로 안 위험하거든요. 왜?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안전한 놈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그 통할 때 그 파동이 뭐 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직은 잘 쓰고 있다. 그죠? 요 마이크로파는 어디 쓰냐면 요거 널 집에 쓰는 전자레인지 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는 어떤 원리로 음식을 따뜻하게 하느냐? 마이크로파가 음식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회전을 시켜요. 물 분자를 진동. 그러면 그 물 분자에 마찰력 때문에 데워지는 거야.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는 습기가 없는 그 물체를 넣으면 가열이 안 돼.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요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해서 말하면 나중에 이제 물리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지금 쭉 있지. 그래서 가시향성뿐 아니라 전파나 뭐 X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부위에 속한다. 전자기파로. 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지금 에너지 나와 있는 거지. 에너지. 전자기파 속력은 이제 광속 C고 그냥 일정해. 자, 에너지를 나타낼 때, 이 에너지 이런 빛에너지를 나타낼 때 쓰는 식으로 HF다. 자, HF. 그 U라는 기호 쓰지 말고. 자, H는 그냥 플랑크 상수야, 상수. 상수니까 당연히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빛에너지는 그냥 진동수에 뭐 한다? 그냥 비례한다. 이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진동수 끄면 에너지 크다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C는 F 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가 람다보다 C니까 F 대신에 람다보다 C 이렇게 넣으면 돼. 자동으로 람다,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식을 써서 막 계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에너지, 빛 에너지는 전자기 발생하는 전파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의 반비례한다. 그냥 그거 써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H 숫자를 주고 계산하라 그런 거 안 해. 그냥 비례만 하는 거니까. 되지? 이게 그냥 기본 배경 지식이야. 저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들이 결국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 보호가 수소를 넣어놓고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거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 어떤 관에다가 수소를 넣어놓고는 그 스펙트럼이 어떤 줄이 나타나는지를. 자, 그래서 스펙트럼 이제 종류를 미리 일단 밑에 설명하고 있어. 자, 빛은 그 분광기 하면 퍼지는데 그 각각의 굴절률에 따라서 색깔이 쫙 나눠가지. 근데 이게 연달아서 쭉 다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띄엄띄엄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 자, 그리고 밑에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타나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은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특정 색깔 선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정색. 이런 거는 어떤 고온, 보통 고온의 그 물체, 특히 기체들이 방출한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은 검은색. 자, 근데 흡수 스펙트럼도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은 이 배경이 원래 빨주노초 파란보가 쫙 있어야 돼. 이게 연소 스펙트럼이. 근데 그 놈들 중에 일부가 중간에 어떤 저온의 기체가 빨아먹었거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빨아먹은 데만 검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검은 선으로. 여기만 그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래서 얘는 검은색으로. 이게 거꾸로 해야지. 검은 배경에 특정 색깔선만 나타나면 그거는 어떤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원래는 쫙 와야 되는데 뒤에서 배경에서 연속이 쫙 와야 되는데 그 놈들 중에 일부가 중간에 어떤 기체가 가로채 갖고는 흡수돼서는 검은색 나타나는 거. 이런 게 흡수 스펙트럼. 자, 근데 이게 스펙트럼 어차피 선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얘들이 만약에 같은 기체면 고온이냐 저온이냐 차이 있는데 같은 기체면 이런 선들의 위치나 개수는 어차피 똑같다. 굵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수소의 위치가 저기 따뜻하게 있다 그러면 같은 수소를 저온으로 해서 흡수시키면 똑같은 위치.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지금 우리는 태양에서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 헬륨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별에서 어떤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왜? 기체들 종류마다 라인의 위치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체 연구의 스펙트럼이 아주 잘 쓰이고 있어요. 그 별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나 기체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스펙트럼으로 연구하고 있다. 색깔들도 온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보호는 수소의 이 스펙트럼을 이용한 게 바로 그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보호가 수소를 갖고는 스펙트럼을 연구하는데, 자,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들이 연달아서 쫙 있으면 연속이 될 거예요. 근데 방출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띄엄띄엄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선이 나와. 그래서 수소를 연구했더니만 얘가 선 스펙트럼을 찾는 거야. 예상과는 달리. 자, 왜 수소에서 스펙트럼 연구를 했더니만 선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여기 일단은 결과를 뭐 미리 해석하는 거긴 한데, 자, 이걸로 그냥 이해하면 차라리 편하니까.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존에는 전자가 그냥 아무데나 막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보호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거야. 그래서 이 껍데기를 전자 궤도라고 그래. 또는 전자 껍질이라기도 하기도. 전자가 돌아다니는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길, 그게 정해져 있다. 자, 뭐 세 개만 그려보자, 이렇게. 자,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에너지들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이거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하는데, 보호는 이제 영어로 KLM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번호를 붙여놓으면 1번 껍질보다는 2번 껍질, 2번 껍질보다는 3번 껍질 에너지가 더 높아. 자, 그러면 그 에너지를 높여서 저 위에 올라왔어요, 그치? 에너지를 높여서. 근데 이 높이 있던 놈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 에너지 높은 놈이 내려오려면 그 차이만큼을 밖으로 방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방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방출된 에너지의 스펙트럼들을 쫙 분석을 해본 거야, 보호가. 이 방출 스펙트럼을. 근데 이게 이렇게 선으로 몇 가닥 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선 스펙트럼으로. 이걸 이제 역으로 해석을 저렇게 했어 원래. 근데 이제 그냥 순서대로 설명해 준 거야. 자, 만약에 방출 스펙트럼이 선이 아니고 연속이면 그럼 어떤 경우냐? 연속 스펙트럼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전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닥 다 있다는 소리지. 다다다다닥.
원자 주변에 전자들이 에너지 가지는 값들이 여러 개가 쫙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얼마나 다양해, 그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야? 다다다다다다 있으면 그 에너지들이 여기도 다다다다다 생겨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을 다다다닥 배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치한다? 띄엄띄엄 배치한다. 띄엄띄엄.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의 불연속이라고 해요. 에너지 껍질인데 에너지의 불연속 또는 뭐 전자 배치의 불연속. 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연속을 요즘 현대과학 용어로 하면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요. 현대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죠. 현대과학 이론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이제 두 개의 축이야.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 양자화되어 있다. 띄엄띄엄 존재하는 게 양자역학의 출발이야. 그게 원자 구조에서도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돼 있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고 여기 더 있겠지, 그지? 그래도 몇 개 안 돼, 그지? 그래서 나타나는 에너지들이 선 몇 가닥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더 종류가 많긴 하지만 더 많긴 하지만은 무한히 많지 않네 이렇게 연속이.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보호가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걸 유추해서 그다음 그 이제 그림들 밑에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일 밑에 있지, 띄엄띄엄 궤도를 그리기 시작해. 그래서 원자들이 띄엄띄엄 존재하더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보호가 이 스펙트럼을 해석하면서 이제 가정을 두게 해서 가정을. 자, 그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설이지, 가설. 자, 첫 번째가 바로 전자들이 어떤 특정 에너지 궤도, 에너지 중리를 돈다. 그게 첫 번째 가정. 그래서 거기서 돌아야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특정한 에너지 궤도를 돌고 있고 일종의 이게 이제 태양계 모델이야, 태양계 모델.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듯이. 그리고 각 껍질들을 우리가 얘는 0으로 했어. K부터 해서 1번 껍질을 K 껍질, L 껍질 이렇게 A, B, C대로 하면 되지 왜 K부터 했냐, 그지? K보다 더 작은 게 있을 줄 알고 K부터 했는데 그게 그냥 1번 껍질이 됐어. 그래서 이건 KLMN.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 KLMN은. 그냥 번호를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부르면 되고 나중에 이 번호는 나중에 N자로 이렇게 붙여, N. 그래서 N은 1, 2, 3 이렇게 번호 붙일 때 나중에 저게 이제 뒤에 오비탈 모양에서 다 이름들이 있어. 지금은 그냥 N. 거기 또 써있네. 그게 주양자수야. 또 책에 써있다.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 건데 제일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주양자수 이렇게 불러. 이게 1, 2, 3 이거야. 주양자수 N으로 쓰고. 그래서 1번 껍질의 주양자수 얼마큼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설이 전자가 이제 궤도를 도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흡수나 방출하겠지. 지금 이거 바깥쪽 에너지가 높다 그랬으니까 높은 놈이 낮아지려면 방출이 된다. 거꾸로 낮은 놈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게 올라가려면 흡수해야 되고 위에 게 내려오려면 방출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 가설로 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호가. 그거를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닥 상태가 적혀 있어. 바닥 상태. 자기가 가지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기본 단계가 바로 바닥 상태야. 근데 바닥 상태에 있던 놈이 에너지를 먹으면 어디로 올라가나? 더 위로 올라가겠지? 그런 걸 들뜬 상태라 그래. 들떴다 이게. 에너지가 더 많아서 내가 자기 위치가 아닌 곳에 올라가면 들뜬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는 보통 안정하다 그런 거고 들뜬 상태는 불안정하다. 자, 불안정한 놈은 다시 뭐 하고 싶어 해? 불안정한 놈은 다시 뭐 하고 싶어 한다?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어 해. 왜?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밖에서 안 주면 그냥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에너지를 줘서 들뜬 상태로 바꾸면 다시 뱉어내고 바닥으로 되돌아오려고 그래? 그럼 다시 방출하겠지. 그게 바로 널 중학교 때 배웠던 금속의 불꽃 반응색의 원리야. 중학교 때 불꽃 반응색 원리 배울 때는 그냥 누가 무슨 색깔이냐 외우기만 하면 되지. 나트륨이 노란색이네. 그러면 나트륨 금속을 불에 넣으니까 왜 노란색이 나와요?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 할 수 있겠나? 예지야? 해봐. 들뜬 상태. 들뜬 상태. 걔네가 불안정해서 안정되려고. 그렇지. 그게 반응 맞는 거지. 근데 왜 들뜬 상태가 됐느냐? 바로 이 불이잖아. 불. 불에 넣으면 뭘 공급해 주는 거야? 불. 널 손을 불에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잘 타지. 왜? 고에너지니까. 이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이 있다 그지? 그럼 나트륨도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게 좀 안정한 이게 밑에 다 차 있고 그냥 밑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지금 제일 바닥 상태라고 했죠. 에너지를 확 주면 여기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간다고. 무슨 상태가 돼? 들뜬 상태가 돼. 그지? 근데 들뜬 상태가 어떻다? 불안정하다. 그럼 거기 있어? 안 있어? 그지? 다시 슉 내려오는 거야. 그럼 내뱉겠지. 그지?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색으로? 노란색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게 너들이 알고 있는 불꽃 반응 색이야. 그지? 그 불꽃 반응 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불 에너지를 주면 다른 에너지도 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불에 넣으면은 그 에너지를 먹어서 들뜬 상태 에너지가 되는 놈이 다시 내려가면서 방출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그 색깔들이 가진 놈만들이 책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적외선을 방출한 놈이 있겠어 없겠어?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적외선을 방출한 놈이 있겠지.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래서 방출 에너지는 적외선, 자외선, 가해상층이 다 가능해. 그리고 어떨 때는 적외선이 나오냐를 이제 뒤에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보호의 선 스펙트럼은 결국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이렇게 띄엄띄엄 따로 있다. 불연소로 되어 있다. 그걸 발견한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급수는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 껍데기들을 그냥 이렇게 1번, 2번, 3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뒤에 넘겨. 거기 보면 이제 모형을 잘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이 밑바탕이 그대로 그냥 이론화되어 있는 거야. 이 내용을 그냥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원자 중앙에는 원자 핵이 있고 거기 양성자, 중성자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밖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지? 근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어떻게 특정한 에너지 궤도를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각각의 궤도들을 에너지 준위 이렇게 불러요. 어떤 에너지 레벨이라는 뜻이야. 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 그래서 아까 이제 N은 1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보통 EN 쓰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준위를 E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번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를 E2 이렇게, E3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각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뭐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 거기도 KL 3개 그려놨는 거지.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고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띄엄띄엄 있다. 그래야 선 스펙트럼이 되니까. 그래서 수소 그 선 스펙트럼으로 이제 보호가 이걸 찾아내고는 그 다음에 그 해석이 잘 맞더라.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 에너지 준위들을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자, N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가 있고 앞에 분모의 N 제곱. 이거 1이면 1의 제곱, 2면 2의 제곱 하면 돼. 자, 위에 131의 숫자가 있어요. 알 필요 없어.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위가 뭐냐에 따라 숫자도 막 바뀌어. 그래서 거기 써있지? 131, 그지? 킬로줄인데 몰라야 된다.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요거야. N제곱분의 1고 마이너스라는 거. 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의 뜻은 전자가 이 원자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도 똑같아. 지구 위에 어떤 물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집어던지면 위에 두면 어떻게 된다? 얘는 장차 어떻게 돼? 가만두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도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커. 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장에 잡혀있다는 뜻으로 저것도 원래는 말릴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식이 나중에 또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전기력에 의해서 양성자 플러스랑 전자 마이너스 전기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가 어차피 이제 붙잡혀 있다는 의미고 중요한 건 계산은 요것만 잘 씁니다. N제곱분의. 그래서 N제곱분의 1의 반비례. 의미지만. 자, 그래서 N이 커지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N제곱은 점점점 어떻게 돼? 제곱분의 1이니까 이 숫자는 작아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커져. 얘가 작아지지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도 어떻다? 커진다. 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작아지는 거지. 제곱분의 1 해보니까. 자, 어쨌든 N제곱분의 1. 근데 나중에 이제 각각의 그 1번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얼마냐, 뭐 2번 껍질이 얼마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이 숫자를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대신 이런 걸 물을 수 있어.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 껍질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자, 요때 에너지를 뭐 2라고 치고 3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1번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3번 껍질에 있는 전자. 요거는 뭐 2-로 치자. 얘들이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는 되는 거예요. 이 숫자 1311을 계산 안 하게 하려면 B만 물으면 돼.
보통 원리를 묻는 문제들은 계산을 안 묻고 비를 물어요. 그러면 상수값 뭐 그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하면 돼. 자, E 해볼까? E 계산. 요 E 에너지는 여기서 일로 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에너지에서 여기 에너지를 빼면 돼. 2번 위치에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얼마인데 그냥 1이라 치면 돼. 1. 요거. 그 다음에 1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그냥 빼면 돼. 위에까지 밑에 그냥 빼면 돼. 자, 음수에서 음수를 뺄 때 값만 따질 때는 굳이 부호를 없애도 상관없다. 그지? 그냥 양으로 해도 상관없어. 해볼까? 자,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어차피 얼마야 이거? 절대값으로 하면 얼마? 빼봐 얼마 나와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값만 따지면 1이잖아. 1. 그냥 이렇게 빼도 똑같다고요. 값만 따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크기만 따진 거기 때문에. 됐지? 그냥 양수로 바로 그냥 빼도 돼. 그래서 그냥 2의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 하면 돼. 얼마야? 4분의 4분의 4니까 그냥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 절대값만 따지기 때문에. 자, 얘는 2-는 3에서 1이네, 그지? 그럼 마찬가지 3의 제곱분의 1, 1의 제곱분의 1 빼면 돼. 9분의 1, 9분의 9니까 얼마? 9분의 8. 그지?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야. 몇 대 몇 이렇게. 부호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양의 값에서 빼서 그냥 에너지만 따지면 된다. 누구? 모르겠네. 좀 이따가 수업하니까. 대체 요 계산만 잘해도 n 제곱분의 1. 그 외에는 그냥 그 이름만 이제 좀 설정한 것만 하면 돼. 자, 얘들이 각 껍질에서 막 떨어지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정해지는데 그 에너지들을 이름을 붙여놨어. 이름을. 자, 거기도 왼쪽 밑에다 막 쭉 해놨네. 왼쪽 제일 밑에 거기 라이먼 계열, 막 발머 계열 이렇게 써있을 거야. 제일 중앙에도 제일 밑에 있다. 중간 제일 밑에. 그래서 각 에너지 껍질들은 무조건 n 제곱분의 1만 알면 되는데, 자,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레벨이 달라져. 자, 여기 이제 1번 껍질을 치고, 이거는 2번, 이거는 3번, 뭐 그 다음 4번 막 쭉쭉 있겠지. 자, 1번 껍질로 떨어지는 요런 것들, 2에서 1, 3에서 1, 막 4에서 1 이런 것들. 자, 이런 에너지들은 이게 방출돼서 나올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에너지는 전부 다 자외선이야. 그래서 1번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에너지는 다 자외선이야. 제일 센 놈들이야. 이거를 그냥 라이먼이 지 이름 붙여놓은 거야. 라이먼 계열이라고. 라이먼 계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는 놈은 다 누구냐? 요 에너지들은 전부 다 그 가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항선이고, 이게 이제 발머 계열이야. 발머가 그 고등학교 과학선생님인데, 발머가 저걸 제일 먼저 발견했어. 왜? 눈에 보이니까지. 나머지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발견한 거고. 자, 그리고 3번으로 떨어지면, 그 위에 어디서 떨어지든 3번으로 떨어지면 이게 제일 약한 적외선이야. 이게 파센 계열. 그리고 그 위에서 4번으로, 그 위에서 5번으로 다 적외선이야. 근데 뭐 묻지나 어린 요 3개만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자외선이 라이먼, 가시항선이 발머, 적외선이 파센. 되지? 여기 이름 붙여놓은 거야지. 자, 근데 만약에 자외선,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센 놈이 있고 제일 약한 놈이 있을 거야, 그지? 자, 에너지가 제일 약한 놈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자외선이니까 무조건 1번으로 떨어져야 되고, 제일 약하려면 바로 위에서 떨어지면 돼. 바로 위에서 이렇게 또. 그러면 2에서 1로 떨어지면 돼. 자, 그러면 제일 큰 놈은 어디서 떨어지면 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거기 제일 높은 거 찾아보고,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제일 높은 데서 1번으로 떨어지면 제일 셀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높은 게 어디야? 어디? 응? 뭐라고? 제일 높은 게 어디라고? 거기 그림 봐. 그림에 있어? 제일 높은 거? 그림이 없나? 써있네 거기. 글자를 못 읽나? 그림 제일 높이 위에 누구 있어? 응? 무한이잖아. 무한. 너를 기호를 몰라서 그런 게? 이게 무한대 표시야. 수학에서 쓰는 기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서 우리 원래 껍데기는 7개까지만 하면 돼. 껍질은. 하지만 제일 높은 것은 결국 어디냐? 무한. 곧 밖으로 나가면 돼. 밖으로.
원자에서 밖에 무한이야. 그지? 그래서 무한대에서 1번으로 떨어진다. 그냥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된다고. 밖에 있다가. 무한대에서 1번으로. 자, 요 무한대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센 놈 찾으라고 하면 무한대에서 1번으로. 그럼 아까처럼 에너지를 찾으려면 무한대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한대 제곱분의 1 무한대분의 1이고 이건 얼마가 돼? 수학이야. 무한대분의 1은 얼마로 접근하냐? 0으로 접근해. 0으로. 무한히 쪼개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나오면 나중에 그냥 0 없어.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수학이 안 돼서 모프를 하면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기본 수학 그지? 이거 무한대 개념 널 수학에서는 고2 때 가잖아 배워. 극한만 배울 때. 하지만 그냥 과학에서 이 정도 알면 돼. 그냥 무한대가 바깥에 나가는 거고 무한대분의 1은 얼마다? 0이다. 0. 제일 작은 건 2에서 1. 그럼 얘들은 제일 작은 게 어디? 3에서 2. 제일 큰 거는 무한대에서 2. 얘들은 제일 작은 거는 4에서 3.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애거든. 자, 요 이름 붙여놓은 에너지들이 이제 거기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자, 1번으로 떨어진 건 자외선인데 2번으로 떨어진 게 이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얘는 무조건 다 세. 다 세단 말이야. 그러면 2번으로 2에서 1 떨어진 요거 제일 작은 에너지 있잖아요. 요 에너지보다 2번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 위에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더 세지 않을까요? 아주 높은 데서 2번으로 떨어지면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된단 말이야. 왜? 얘는 다 자외선이 되는 저기선 가시광선이거든요. 가시광선은 무조건 얘보다 작아. 그게 가능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넓고 이 위에는 엄청나게 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 봐봐. 위로 갈수록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번은 굉장히 간격이 넓은데 그 위에는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져. 그래서 2에서 1이 제일 커. 그 위에 어디로 떨어지든 간에 7에서 2로 떨어지든 아니면 무한대에서 뭐 3으로 떨어지든 그래서 2에서 1, 2 에너지 간격이 제일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성립을 해요. 실제 에너지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1, 2 간격이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자외선에서 제일 작은 2에서 1 에너지라도 얘들 누구든 간에 그보다 더 센 놈이야. 얘가. 왜? 자외선이거든요. 자, 됐지? 그리고 그걸 스펙트럼으로 거기 지금 그려놨는데 자,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일단 거기는 세 개 막 다 그려놨는데 만약에 가시광선만 하나 그린다고 쳐.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을 그릴 때 보통 파장을 주든지 진동을 준단 말이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이렇게 줘. 실제로 파장 숫자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랬어 내가. 자, 그러면 요놈이 요놈 제일 파장 긴 쪽 요놈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세다 약하다? 파장과 에너지는 거꾸로 하잖아. 거꾸로. 약한 놈이야. 그지?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 얘가 제일 약한 놈이잖아. 그럼 이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거? 가시광선이 되려면 무조건 종착역은 어디로? 2번으로 떨어지라고. 2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거는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럼 어디서 어디로? 3번에서 2번으로. 그치?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로? 4에서 2, 5에서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 바로 위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3에서 2, 4에서 이렇게. 자, 만약에 이걸 안 줄 수도 있어. 가끔은 파장이나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 안 주면 이 간격을 세면 돼. 넓은 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약한 놈이야. 넓은 쪽. 여기서 내가 일부러 넓게 그린 오른쪽을. 넓은 쪽으로 간격이 그 있는 쪽이 파장이 길고 에너지 약한 쪽에. 그래서 간격으로 통해서 알든가 아니면 파장을 통해서 알든가. 그래야 이 순서가 딱딱 나오게. 자, 그래서 이제 널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러면 A와 B의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냐 이걸 아까처럼 또 묻는 거야. 그렇지? A와 B의 에너지 B 갑자기 물어요. 에너지는 무조건 n 제곱분의 1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불러봐 현성아. A는 어떻게 구해? A 어떻게 구하는 거야? A는 에너지. A가 이거잖아. 3에서 2로. 3에서 2로 떨어지면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 마이너스 할 필요 없고 그냥 양수만 하면 돼. 뭐 빼기 뭐 하라? 에너지식을 봐. 에너지식 마이너스 말고 옆에 누구 있어? 분모에.
n제곱분의 1만 하면 된다고. 위에 숫자일 필요 없고 b니까 n제곱분의 1. 그럼 얘는 뭐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그냥 빼라고. 절대값만 하면 돼.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b는 4에서 2니까 4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빼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비교하면 된다고. 그지? 고3들 수능에 맨날 나오는 문제야 이게. 수능은 절대 노가다 계산을 묻지 않아요. 원리를 묻지. 그래서 누군지 찾고 그 비가 있는지 찾고. 되지? 가장 긴 쪽에 에너지 아니면 넓은 쪽. 이걸 이제 자외선 쪽으로 낼 수도 있고 저기서 쪽으로 낼 수도 있어. 그지? 원리는 똑같아 어차피. 그래서 공식은 n제곱분의 1만 알면 됩니다. 이름은 그냥 뭐 알아두면 되고 라임은 발시한 발명. 그래서 보우의 선 스펙트럼 에너지 궤도 모양. 근데 이게 맞느냐 사실 살짝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오비탈 모형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하는데 확률함수로.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전자들이 그냥 특정 에너지 궤도를 잘 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모형들 역사가 쭉 만들어진 거예요.